여러분 안녕하세요. 목회 건강 증진 2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강의에서는 주로 이제 목회 간호 사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인 건강 증진 헬스 프로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헬스 프로모션을 목회 간호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강 증진 개념을 살펴보시면요. 여기 나오는 아름다운 여인이 안젤리나 졸리입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어머니가 유방암을 앓고 이모가 난소암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유방암 유전자 검사, 브라카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브라카 유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나 이모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투병하고 또 사망한 그런 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프리벤티브 마스텍토미 예방적 유방절제술 양쪽 유방절제술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또 프리벤티브 우포렉토미 예방적 난소절제술을 물론 아기 다 낳고 났었지만 예방적 난소절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증진과 관련해서 헬스 프로모션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헬스 프로모션의 개념이 현재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즉 질병이 걸리지 않았는데 앞으로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미리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자주 조기 검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건강 증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현재 본인이 유방암이 있다거나 난소암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 브라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예방적으로 유방절제술을 하고 예방적으로 난소절제술을 했기 때문에 건강증진 차원의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증진을 이야기할 때 이 안젤리나 졸리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건강의 개념이 그 건강의 개념이 아주 나쁜 경우에 이 조기 사망부터 그다음 불능 증상 징후 그러니까 질병이 있는 상황이다가 중립 상태 뉴트럴 헬스 부분에서 쏘쏘 그냥 그저 그렇다 아픈 것도 아니고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중간 상태로 있다가 인식 교육 성장 자아 실현을 통해 갖고 아주 높은 수준의 안녕 하이 레벨 웰리스에 도달하고 수명이 연장 건강 수명이 연장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건강 상태를 요 좋은 상태 쪽으로 가지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건강 증진의 개념은 현재 건강 문제가 없는 뉴트럴 상태에서 더 좋은 하이레벨 웰리스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정의는 앞서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 웰빙, 하이 레벨 웰빙 상태가 건강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건강 개념 차원에서 건강의 신체적 측면에서 건강하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건강 증진 행위를 해야 될까, 어떤 건강 증진 생활 양식을 가져야 될까를 살펴보면 피트니스, 운동 열심히 하고 누트리션, 적정한 영양, 그 다음에 신체적 건강 증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은 셀프 케어입니다. 건강 증진 우리가 돈 주고 살 수도 없고요. 누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도 없어요. 내가 스스로 해야 되죠. 그래서 건강 증진은 자가 관리, 셀프 케어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건강 증진을 위한 신체 측면에서 substance abuse, 중독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흡연, 스모킹, 알코올, 카페인, 그다음에 드럭 어뷰즈. 한국 상황에서도 지금 알게 모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 약물 중독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 서구 사회에서는 더 심각하죠. 마리화나라든지 이 약물 중독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다 신체적 건강 증진하고 관련이 깊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의 정서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정서적 위기가 있을 때 이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 좋다든지 적절하게 코핑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잘 극복해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스트레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을 수 없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QOL, 삶의 질. 역시 정서적 측면도 셀프 케어 중요하고요. 건강과 관련된 이 심리적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서 셀프 에피커시, 자기 효능감, 셀프 에스팀, 자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시대에는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굉장히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디프레션, 우울에 빠지고 또 이제 화를 참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관 의사 입장에서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나 또 그 기관 특히 그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정서적으로 교인들이 지금 뭐 갈등 상태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봐줘야겠죠. 그 다음에 건강의 사회적인 측면을 보시면 커뮤니티 인볼브먼트,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건강과 관련된 시설이나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패밀리 릴레이션십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족 관계가 관계이기 때문에 건강의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고요. 요즘은 프렌드십, 이 친구 관계, 가까운 이웃 관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오그래피컬 팩터, 도시나 농촌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가까이 사는 이웃 관계 이런 것들도 건강의 사회적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가 자가격리를 한다거나 지금 뭐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뭐 외출을 못하게 하고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사회적인 모임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이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택트 시대에 관계망 전화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랜선 교감이라고 그러는데 뭐 줌으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개모임을 못하더라도 줌으로 만나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사회적인 관계, 인간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건강관리, 건강 증진 차원에서 살펴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증진 차원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지적 측면, 인텔렉추얼한 부분인데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건강 증진을 잘해요. 어떤 운동을 하면 적정한지, 구강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안단 말이에요. 알고 실천하는데 교육을 잘 못 받은 사람들은 정말 구강관리를 잘 못해갖고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말 치아를 쓸 수 없는 상태로 만든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건강 문해력이에요. 헬스 리트러시, 건강 문해력. 자가 건강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잘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앱을 이용해서 자기 건강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유튜브에 건강과 관련된 정보가 굉장히 넘칩니다. 이제 취사 선택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 그것도 헬스 리트러시예요. 정확한 건강 정보력을 가지고 자기 건강 관리를 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액세스 투 테크놀로지가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테크놀로지에 액세스 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지금과 같은 동영상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줌 회의도 할 수 있고 유튜브에 좋은 교육, 건강 교육도 들을 수 있고 하는 이런 것들도 다 테크놀로지에 액세스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헬스 리트러시, 건강 문해력,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해독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목회 간호사한테서 더 중요한 건강증진의 한 개념은 바로 스피리추얼 에스펙트가 되겠죠. 건강증진의 영적 측면, 사랑, 희망, 나눔, 삶의 목적,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 이런 것들이 잘 정립되어 있어야지 정말 진정한 완전한 건강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강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문제와 더불어 아까 건강 문해력, 건강 관련된 정보를 해독하는 능력 이런 것까지 이제 갖추어서 우리가 건강 증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건강 증진의 개념은 앞에 건강 개념에서 잠깐 본 거와 마찬가지로
브루 베이커라는 사람이 건강증진의 개념을 이렇게 컨티니티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아주 건강이 나빠서 죽음의 상태에서 질병의 상태고, 이 상태에서 보통의 상태에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있으면 안 되고 건강 증진을 통해서 고도의 안녕 상태로 가 있게 되면은 우리가 컨디션이 아주 좋은 상태에 가 있었을 때는 컨디션이 좀 나빠도 요 정도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상태의 건강을 가지고 있다면 컨디션이 나쁘면 아주 질병 상태로 넘어가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건강 증진을 통해서 안녕 상태로 가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증진 차원에서는 질병 예방, 건강 증진의 1차, 2차, 3차 건강 관리, 건강 증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질병 예방하는 것 자체는 disease prevention 또는 primary prevention, 그러니까 예방에 있어서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 예방의 1차 예방은 그야말로 아무런 건강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평소에 더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 더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1차 예방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원인의 노출을 피하고, 예를 들자면 서양 사람들은 피부암에 잘 걸리기 때문에 현재 내가 피부암에 걸리지 않았지만 선블락 크림, 이 자외선 차단제를 진짜 부지런히 발라갖고 피부암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프리벤티브 서저리, 아까 안젤리나 졸리에서 설명한 것처럼 브라카 유전자가 나왔을 때 유방암이나 난소암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미리 내가 유방암 세포가 전혀 없지만 유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메리지 카운슬링, 결혼 상담, 그 다음에 제네틱 카운슬링, 유전자 상담, 예방접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1차 예방 행위예요. 요즘 예방접종도 해야 될 게 많죠. 코로나 예방접종 백신이 아직 안 나왔지만은 우리 독감 예방주사, 대상포진 예방주사, 폐렴 예방주사, 이렇게 성인 예방접종도 굉장히 많아졌죠. 과거에는 소아 예방접종만 했지만은, 그리고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다 1차 예방. 아무런 건강 문제가 없지만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행위와 환경관리, 이런 것들이 1차 예방입니다. 그 다음에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2차 예방, 세컨더리 프리벤션인데, 2차 예방은 조기 검진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를 정규적으로 검진해보는 것을 2차 예방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 원인에 노출된 후에 위험을 감소시키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2차 예방이에요. 그래서 스크리닝 테스트, 우리가 말하는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받는 것은 내가 어디가 아파서 받는 건 아니죠. 내가 몸에 이상이 없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내 몸 안에 어떤 병이 벌써 생겨갖고 있는지 조기 발견하면 치료를 조기 할 수 있고 치료 효과가 훨씬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검진, 정기검진, 선별검사, 이런 것들이 2차 예방에 속하게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국가암 조기검진에서 하고 있는 이제 6개, 지금 7개가 나와 있지만 6개,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그러니까 폐암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그 조기 발견하기 위한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3차 예방은 이미 질병이 발견됐을 때 빨리 검사해서 어떤 질병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빨리 치료하고 그 질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3차 예방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 관련한 개념 모형도에서 건강신념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회 간호사는 건강증진 측면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교인이나 교회 주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여러 선생님들이 건강증진 사업을 할 때
전문가로서 건강증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증진의 이론적인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건강증진을 더 잘해야 되는 거죠. 사업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증진 사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이론들을 제가 몇 가지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강신념 모형이에요. HBM, Health Belief 모델, 건강신념 모형입니다. 이 건강신념 모형은 어떤 거냐면, 잠깐만요. 예, 건강신념 모형은 건강과 관련해서, 질병과 관련해서 사람은 질병에 대한 지각된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결핵에 걸릴 감수성이 높다, 낮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결핵으로 돌아가셨다. 그럼 나는 결핵에 걸릴 감수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지각된 심각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아버지가 결핵으로 돌아가셨다. 그럼 결핵은 사람을 죽이는 병이다. 이렇게 그 병은 심각하다. 질병에 대한 지각된 감수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또는 결핵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건강행위를 수행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질병에 대한 지각된 감수성이 높으면 건강행위를 수행할 행위 확률이 높아진다. 즉 나는 결핵에 걸릴 감수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결핵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는 행위를 할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결핵은 굉장히 위험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결핵에 걸리면 죽을 우려가 높다라고 생각하면 결핵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여기 건강행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건강행위에 대한 지각된 유익성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으면 결핵을 100%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유익성이 높으면 건강행위를 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건강행위에 대한 지각된 장애성이 높으면 건강행위를 할 확률은 낮아지겠죠. 예를 들자면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는데 돈이 한 번에 100만 원 든다. 그럼 장애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할 행위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 증진을 계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상자에게 질병에 대한 심각성을 높여주고 감수성을 높여주고 건강행위에 대한 유익성은 높여주고 건강행위에 대한 장애성은 낮춰줘야지 그 사람이 건강행위를 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것들이 보시면 이 질병에 대한 지각된 감수성이나 심각성이 질병에 대한 지각된 위협으로 모여지게 되는데요. 이때 지각된 위협과 관련 있는 변수 하나가 행동을 일으키는 계기 Q2 액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결핵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결핵에 걸릴 우려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KBS 9시 뉴스에 우리나라에 결핵 환자가 굉장히 많고 숨어있는 결핵 환자가 30%나 되고 결핵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럼 그 Q2 액션이에요. 그럼 내가 당장 내일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이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헬스 빌리프 모형을 써서 그 사람이 건강행위를 하도록 하려고 그러면 Q2 액션도 한 번씩 1년에 뭐 2번 전화해서 그 대상자한테 자 이렇게 이런 검사를 해야 됩니다 라고 Q2 액션 주는 거.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정기 검진하는 것을 그 병원에서 1년이 되면 나한테 문자가 날라와. 그럼 그건 Q2 액션이에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대상자가 우리 전 국민이 여기 건강 행위를 할 확률을 높여줘야 된다라는 것이 건강신념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 관련된 모형으로 생활토 문제 표적 중심 건강증진 모형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개발한 거예요. 제가 개발한 건데 건강증진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어떤 세팅, 어떤 생활터에 따라서 건강증진 그 카테고리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지역사회, 종교기관, 우리는 목회관이니까 종교기관을 세팅으로 해서 건강증진 사업을 해야겠죠. 사업장, 회사, 그다음에 학교,
또는 뭐 지역사회나 보건소 이런 세팅에서 건강증진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주로 건강 문제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 문제, 운동 문제, 스트레스 문제 어떤 거냐, 즉 종교기관에서 주로 다뤄야 될 건강 문제는 무엇이냐 보면 종교기관에서 스트레스 관리, 흡연, 음주, 그 다음에 구강보건, 수면, 이런 그 종교기관에서 적정하게 하고 싶은 사업을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타겟으로 할 것인가, 개인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법과 규정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A라는 교회에서 특별히 구강보건에 관심을 가지고 이 건강증진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개인의 생활 습관을 바꿔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를 들자면 교회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면 치간칫솔이나 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라고 교육을 시키고, 교회에서 법이나 규정을 만들기는 그렇지만 교회 주보 같은데 구강 건강과 관련해서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걸 하고, 그다음 환경을 교회 식사 후에 화장실에 양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요렇게 이 항상 생활터별로 해서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하고 표적을 정해서 건강증진 사업을 하라라는 것이 생활터 문제 표적 중심 건강증진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 사업을 계획할 때 변화 단계 모형을 사용하게 되겠는데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모형이에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건강증진 사업을 계획할 때 어떤 개인이 건강증진을 하기 위해서 자기 행위를 바꾸고자 할 때, 그럼 딱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담배를 끊을 금연이라는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느냐, 보시면 처음 시작하는 단계는 잠깐만요. 처음 시작하는 단계는 고려 이전 단계예요. 프리 컨템플레이션. 앞으로 6개월 동안 담배를 끊을 생각이 없는 단계예요. 단계인데, 이제 우리 교육을 시키고 담배 피우면 너무 나빠요, 계속 이렇게 얘기해서 고려 단계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한 6개월 이내에 담배를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시작한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 단계 들어가서는 앞으로 1개월 이내에 담배를 끊어야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이제 준비 단계, 프리퍼레이션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담배를 끊었으면 이제 액션, 활동 단계, 행동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건강 증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은 6개월이라는 기간입니다. 6개월. 담배를 끊었으면 담배를 끊는 행위를 6개월 동안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건강 증진 행위에 1차적으로 성공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을 메인터넌스 단계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6개월 동안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건강증진 행위, 술을 끊게 하겠다. 또는 운동을 너무 안 하니까 일주일에 3번, 한 번 하면 30분 이상 운동을 하게 하겠다.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건강증진의 전문가로서 교인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사람한테 주 3회 운동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운동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고려 이전 단계고, 한 6개월 이내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고려 단계고, 1개월 이내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준비 단계고, 이제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시작했으면 활동 단계고, 그 일주일에 3번 운동하는 걸 6개월 동안 계속하면 유지 단계고. 그래서 이 유지 단계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유지를 6개월 동안 해서 그 다음에는 특별하게 운동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habituation, 생활 습관이 돼서 계속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건강증진 사업에서는 이 사람을 종료해도 돼요. 터미네이션 해도 돼요. 성공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유지했지만 그 뒤로 릴랩스, 도대체 운동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하고 다시 안 하게 돼. 그러면 이제 고려 이전 상태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증진과 관련해서는 그 건강증진하는 행위의
변화 단계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잘 알고 그 변화 단계별로 맞는 전문가적인 중재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 단계 이론은 프로체스카하고 클레멘토가 만드는 이론이고요. 고려 이전 단계는 6개월 이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는 단계고, 이때는 인식을 갖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너한테 어떤 문제가 생길 거야, 이렇게 좀 이제 급을 주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려 단계에서는 이제 내가 한 6개월 이내에 이걸 내 행동을 바꿔야지 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럴 때는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이제 가르쳐주고, 이렇게 바꾸면 너한테 뭐가 좋아? 좋아지는 그 부분을 강조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프리퍼레이션, 준비 단계라고 그랬죠. 1개월 이내에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이때는 어떻게 하면 행동 변화, 담배를 끊으면 그 다음에 은단을 준비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you can do,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자신감을 고취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단계가 실제로 행동을 변화했어요, 명확하게 변화했어요. 그러면 그 변화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 많이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서도 다 알고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걸 해야 되고, 이제 이전의 행동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극을 조절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그 변화된 행동이 유지되면 메인테넌스고요. 이때 이제 6개월 동안 유지하는 사이에 셀프 에듀케이션,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느낌, 그리고 뒤돌아가지 않도록 유혹을 조절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좋기는 그 건강증진 행위가 그 사람의 습관, 새로운 뉴 노멀, 새로운 생활 습관이 돼서 더 이상 바뀌지 않고 그 새로운 생활 습관들을 쭉 가면 우리가 종료, 터미네이션 하는 거고, 근데 옛날로 돌아가 버리면 우리가 재발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계속 쭉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주고 돌봐주고 하면서 생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건강증진과 관련된 이론은 배웠어요. 그 건강증진의 브루 베이커 이론, 하이 레벨 웰리스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헬스 빌리프 모델, 건강행위를 바꾸려면 질병에 대한 생각과 건강행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생활터, 그 다음에 건강증진 행위, 그 다음에 타겟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변화 단계 이론을 잘 알고 어느 단계에 있으면 어떤 행위를 어떻게 잘 지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을 잘 하려고 그러면 간호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보시면은요, 건강사정 전문가, 검진을 잘해야 돼요. 신체 검진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의 옹호자 역할을 해야 되고요. 사례관리자 역할도 하고, 촉진자 하고, 건강증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컨설트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가간호 증진자, 셀프케어. 결국 건강증진은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셀프케어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프로모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건강증진은 실제로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을 케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교육으로, 상담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헬스 에듀케이터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건강 증진의 개념은 어떤 게 있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목회 간호사의,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목회 간호사로서 건강 증진 중재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회 건강 증진의 대상은 건강한 교인,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목회 간호에서는 환자 신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만, 실제 미국서 페이스 커뮤니티 널싱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교인의 건강 증진이 주 업무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인, 건강한 성직자, 건강한 교회 주변의 지역사회 주민, 이런 사람들이 목회 건강 증진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배웠잖아요. 1차 예방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서 하는 건강행위였고 2차 예방은 문제가 있나 조기 검진하는 거였고 3차 예방은 이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예방행위였어요. 이미 생긴 문제가 더 심해지지 않게, 합병증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게 3차 예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대상자 군에 따라서 교회에서 목회 간호사가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중 계획을 선생님들이 이걸 보고 목회 건강 증진을 위한 연중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1차 예방, 아무런 건강 문제가 없지만 이 사람들이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를 잘 해주는 1차 예방, 영유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 증진을, 교회에서 건강 증진을 할 때는 주요 타겟으로 봤을 때 영유아, 임산부, 성인, 노인, 이렇게 그 중요 타겟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보시면 영유아가 아기가 태어나면 굉장히 우리가 돌봐줄 게 많기 때문에 목회 간호사는 아기 태어난 집에 아기의 건강 관리, 아기 건강 증진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기 사업을 그쪽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1차 예방은 예방접종. 태어난 아기가 예방접종 그 노트를 받아갖고 스케줄대로 잘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면 어디 가서 예방접종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교육시켜줘야 되죠. 그 다음에 산전 육아교실 운영. 이것은 엄마를 위해서도 그렇고 아기를 위해서. 그 아기 태어난 한 두세 집이 있으면 목회 간호사가 그 육아교실을 운영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베이비 바스켓 선물, 중고 아기용품 수선, 재활용 장터 서비스 이런 거 교회에서 운영하면 좋고요. 모유 수유 교실. 그 다음에 아기가 어느 정도 유아로 크면 자전거 안전교실. 그리고 청소년이 되면 10대 대상 성교육, 부모교육. 그리고 아동과 부모를 위한 발달교실. 그 다음에 아동을 위한 굿터치, 배드터치 교육. 즉 성추행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굿터치, 배드터치 교육. 또는 신생아 마사지 교육 이런 것도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에게 특히 이제 또 수영 안전교육, 엄마 아가 운동교실, 자존감 클래스, 그 다음에 용서교실, 그 다음에 건강한 선택, 가치 명료화 교실 이런 것도 청소년들이 이제 또래 집단으로부터 흡연을 권유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명료화 교육 시키고 say no, 거절하는 방법 이런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10대 건강교실, 10대 구강건강교실, 응급처치법, 심폐소생술 교실, 유모와 건강교실 이런 것들이 영유아 청소년의 1차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이고 목회 간호사가 목회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풀 때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 대상으로 하는 그 1차 예방사업은 임신 중에는 산전관리를 초반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얼마 만에 하고 이렇게 스케줄 있잖아요. 어느 병원에 가서 또 어느 보건소에 가서 산전관리를 받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목회 간호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신 전에 사실 구강관리나 충치 치료는 다 돼갖고 있어야 되고요. 임신 중에 구강 건강이 굉장히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목회 간호사가 관심을 가지고 검진, 입을 벌리고 상태가 어떤지 봐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산전우울도 이제 관리가 필요할 수 있고요. 임신 시 불편감, 여러 가지 임신 5조라든지 임신 후반부에는 너무 배가 불려서 눕지도 못하고 힘들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것을 이제 목회 간호사는 간호사하고 모성간호학도 다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신 중에 보건소를 적정하게 잘 활용하도록 목회 간호사가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엽산, 철분제 다 무료로 나오고요. 고운맘 카드 받아서 국가에서 나오는 비용 지원도 받고요. 임산부 배지 달고 있으면 주차나 대중교통 이용할 때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저소득층은 취약계층은 영양 플러스 사업에서
임산부에게 필요한 음식을 배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분만 후에는 또 산욕기 관리, 산후 우울 관리 필요하고 신생아 양육이나 신생아 목욕법 교육 이런 것도 하고 부모 교육 시키고요. 그 다음에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생아 도우미 파견, 보건소에 신청해서 신생아 도우미 파견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독박 육아라는 용어가 있을 만큼 그 젊은 엄마들이 혼자서 아기를 키우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또 어떤 자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지, 돌봄 교실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목회 간호사가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 대상 1차 예방으로는 이제 주로 성인이 되면 비만, 콜레스테롤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피트니스 교실, 운동하고 식이 관리하는 교실, 체중 관리 교실, 용서하기 교실. 그 다음에 성인이 약간 노인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중년기 이후 같으면 유언장 쓰기, 사전의료 의향서 이런 교육도 해야 되고요. 이완요법, 갈등관리 교실. 그 다음에 성인 중에서 청년기에는 결혼 세미나 이런 것들도 목회 간호사가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를 위한 금식, 스트레스 관리, 응급처치, 건강한 요리 교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인들 대상으로는 교회에서 이렇게 순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영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을 같이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재난 대비, 또 중장년 넘어가면 은퇴 교실 이런 것들을 목회 간호사가 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건강 증진도 중요하겠죠. 1차 예방 차원에서 폐렴,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예방 접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들 대상으로 조금씩 한두 명씩 해서 노인이 먹기 쉬운 음식을, 만들기 쉬운 음식을 같이 요리해보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노인이 이제 혼자 독거노인이라든지 음식을 만들기도 어렵다거나 하면 이제 음식 배달, 도시락 배달 이런 것들 하고,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도시락 배달 사업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노인들이 이제 따뜻한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밀스 온 휠스 그래가지고 이게 따뜻한 온장고 같은데 숲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음식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체조 교실 이런 것들도 준비해서 같이 해보면 좋겠죠. 그다음에 2차 예방은 어떤 문제가 이미 약간 생겨갖고 있는데 조기 발견하는 프로그램이 2차 예방이에요. 그래서 영유아 2차 예방은 아동학대 사례 발견. 이미 그 집에서 아동학대가 살살살 일어나고 있는데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죠. 목회 간호사는 아동이 이유 없는 멍이 들어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요. 가정폭력 사태, 청소년 금연, 그러니까 이제 청년, 이렇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됐는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 조기 발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인에 있어서 2차 예방은요, 이제 건강검진이죠. 건강검진 하는 거. 중독 회복 프로그램. 알코올 중독이나 뭐 이런 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이렇게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고 또 기독교 계통에서 하는 이런 중독 예방 또는 중독자 관리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연교실, 건강한 슬픔. 그러니까 어떤 슬픈 일이 예를 들어서 사별이나 이런 슬픈 일이 있었을 때 그걸 이제 잘 관리하는 건강하게 노출을 하는 이런 부분 필요하고요. 폐경기 관리, 당뇨 관리 이런 2차 예방들이 필요하고요. 관상동맥 건강증진 프로그램, 중년기에 심근경색증 같은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장 긴 밤 프로그램. 이제 살살 불면증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런 수면과 관련된 프로그램, 심장 건강 요리 이런 것들을 2차 예방으로 프로그램을 세워보시고요. 그 다음에 3차 예방은 이미 이제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빨리 회복되거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영유아나 청소년은 가정에 이미 이혼을 겪은 가정이라면 그 이혼과 관련돼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목회 간호사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잘 그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담해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특히 청소년들이 식사장애, 거식증이나 폭식증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후에 회복하는 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상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성인의 경우에 3차 예방은 만성질환이 이미 걸려갖고 있기 때문에 고혈압 관리, 당뇨 관리, 고지혈증 관리 이것을 꾸준하게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같은 질환을 가진 사람끼리 자조 집단 만들면 교회 내에서 같은 자조 집단에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슬픔이나 가정폭력이 이미 일어난 가정의 관리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그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장애인 영적 건강 또는 장애인 친화적인 교회 중요합니다. 우리 대구 같으면 남산교회에서 굉장히 장애인 친화적인 그 선교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데요. 이 장애인 친화적인 교회에서 장애인의 건강 관리를 목회 간호사가 관리해주고 있는 거. 또 우울 관리 이런 것들이 성인의 3차 예방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노인은 이미 건강 문제를 많이 갖고 있고 이미 노인이라는 것 자체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노인의 3차 예방으로 가정에만 있는 노인, 와상 노인이죠. 밖에 못 나가고 가정에만 있는 독거 노인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건강 증진을 또는 건강 회복을 위해서 목회 간호사가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보조 이제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차편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 병원에 가고 또 잠시 한번 나들이라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런 계획들을 세워보시고요. 관절염 노인 운동교실 복합적 슬픔 지지교실 그 다음에 노인들이 건강보험이나 장기 노인 요양보험에 어떻게 등급을 받으면 어떻게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목회 간호사가 잘 알고 있고 대상자들을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또 노인들이 정말 코모비디티, 서너 개씩의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약을 많이 드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제대로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요일약통을 정리하고 약을 잘 먹고 있는지 복용을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노인의 3차 예방으로 sit and be fit 앉아 있는 것도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와상으로 누워만 있는다든지 했을 때 앉혀주는 거 이런 거 중요하고요. 우울 관리 또 목사, 의사, 응급실 의뢰하는 거 그 다음에 노인 친척이나 친구를 케어링하는 거 케어기버 지지집단에 의사 방문할 때 동행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노인 케어할 때는 노인을 케어하는 보호자 레스파이트 케어 뭐라 그러나 그 보호자를 잠깐 쉬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대상자별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1차, 2차, 3차 예방에서 각각 영유아 청소년 그 다음에 임산부 그 다음에 성인, 노인에 별로 목회 간호사가 우리 교회는 어떤 대상자가 많으니까 계절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지 즉 교회에 새로 임신한 사람이 있으면 목회 간호사의 대상이 돼야 되고요. 그 사람 쭉 관리해서 아기 낳고 나면 신생아와 함께 산후 관리까지 쭉 해서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목회 간호사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관리하면서 그 다음에 성인 중에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관리하고 또 노인은 더더욱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노인 건강관리, 건강증진을 이제 하면서 체계적인 목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세워야겠죠. 이제 이렇게 목회 간호의 건강증진을 잘 하려고 그러면 좀 전략적으로 스트래터직하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회 건강 증진 전략은 일단 개인 기술과 건강한 생활, 개인 차원에서 그 사람이 건강한 생활 양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 지원적인 교회 공동체 환경 개선, 즉 교회 공동체가 교인의 건강을 지원하는 뭐 여기 지금 보면 뭐 교회 운동회, 교회 마라톤 이런 교회 공동체의 환경이 개선돼야 되고, 그다음에 교회 헬스 이니셔티브, 교회가 전 교인의 건강 증진하자 이렇게 이니셔티브를 가지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교회의 건강 관련 정책 수립하는데 목회 간호사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요. 교회 의료 서비스를 아픈 사람 관리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을 더욱 건강하게에 포커스를 맞추는 쪽으로 변화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먼저 개인기술 건강생활 양식 개발하는 쪽을 이제 살펴보면 지식이나 정보만 줘갖고는 행동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텔링 모델에서 그냥 막 말만 하는 교육만 시키는 모델에서 empowering, 역량 강화, 그 사람이 자기 건강을 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북돋우는 empowering, 코칭, 끌고 가면서 코치해주는 그런 모델을 사용해야 돼서 건강과학,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영향력을 잘 어우러서 이 프로그램을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 스킬을 익혀서 실천하도록,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운동을 꾸준하게 할 수 있을까, 그 스킬을 대상자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목회 간호사는 건강교육, 건강상담, 건강 코칭을 통해서 교인들이 자가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empowering, 힘을 주는, 역량 강화, 북돋워 주는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회 내 전체 환경을 잘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앞에서 우리가 배운 헬스 빌리프 모델이나 변화 단계 이론이나 뭐 또 건강증진 생활토, 건강증진 활동, 목표, 표적 이런 이론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개인의 건강생활 양식을 개발하도록 목회 간호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회 환경 자체를 건강 지원적인 교회 환경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 지지적인 환경 마련에 도움을 주고, 또 교회 자체가 교인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채택하도록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요. 또 지방과, 그러니까 교회 점심 식사를 제공할 때도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지방이나 당이 적은 식사를 마련하도록 식단위원회하고 같이 목회 간호사가 의논하도록, 이런 것들이 건강지원적 교회 환경 개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회의 건강 이니셔티브를 강화한다는 거죠. 교회가 교인의, 지역사회 주민의, 목회자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건강 증진을 위해서 파트너십을 확립하고 교인들과 성공적인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요. 신뢰가 구축이 되면 간호사는 교인들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되고,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커미티, 교회에 굉장히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회들에서 결국 하는 사업 중에 한 꼭지씩은 건강 증진이 되도록 이렇게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위원회의 미션을 헬스 이니셔티브와 관련해서 확장시키도록 이렇게 하고요. 특히 그 위원회에 들어있는 구성원들뿐만 아니고 항상 교회는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취약계층과 다문화 이런 사람들에게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니셔티브로 이끌어 나가는 힘을 가지고 교회가 가지도록 이렇게 목회 간호사가 역할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회 간호사는 교회의 건강 관련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 정책을 만들 때 너무
일반 사회적인 그만 따르지 말고 교회는 스피리추얼 영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의 미션을 잘 따르면서 그 건강 정책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료 서비스를 아픈 사람 목회 간호사가 교회에서 사업을 할 때 아픈 사람 건강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전 교인의 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FCN, Faith Community Nursing의 표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목회 간호사가 교인 전체 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질병보다는 영성을 강화한 건강 증진, 건강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교회 지도자하고 의사소통할 때 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기도할 때도 신앙과 건강의 통합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교인들에게 헬스 이니셔티브, 건강 증진과 건강과 관련된 봉사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목회 간호의 사업이 건강 증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맞추어 나가 전략적으로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 서비스는 신앙 실천이면서 자기 건강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많이 육성하고 많이 활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 가족 활동을 통해서 가족 건강 생활 향상시키고요. 또 교회의 사회적 측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네트워킹을 제공하고 즉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도 건강증진시키면서 교회가 사회와 연결되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성직자의 번아웃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목회 간호사는 교인 관련되는 지역사회 주민 그 교회 성직자의 건강 증진에 책임을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미국 FCN의 중요한 그 스테이트먼트가 목회 간호라 함은 교인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 포커스는 스피리추얼 헬스에 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충실하게 목회 간호사는 건강한 교인, 건강한 지역사회 주민, 성직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사람을 더욱 건강하게, 건강한 사람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람의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프로그램들을 연령대별로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또 계절별로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그 교회 전체의 영적 건강에 포커스를 둔 건강증진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실천하셔서 훌륭한 목회간호 사업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